2025년 1월 프랑스 한 치즈 공방에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3대째 이어온 전통 가문의 저장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개월간 정성스럽게 숙성시킨 치즈 200개가 하루아침에 모두 상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것은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의 김치냉장고 기술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치냉장고로 프랑스 치즈를 만든다? 처음엔 모든 사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프랑스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며 유럽 전역이 주목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프랑스 장인과 한국 기술의 만남.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샤를 트루아송입니다. 4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확신이 있었죠. 내 손이 최고라는 것. 할아버지가 1923년부터 이 땅에 뿌린 장인의 피가 제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통으로 프랑스 농업부 명예훈장을 받으셨어요. 그 자부심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저장고 문을 열면 제 치즈들이 살아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손끝으로 우유 온도를 재고 코끝으로 발효 진행을 확인하죠. 곰팡이 하나하나의 표정까지 읽어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내 치즈는 손이 만든다. 기계는 손이 없어. 제가 신념처럼 되뇌던 말이었어요. 삼성이니 LG니 하는 아시아 전자회사들이 치즈를 안다고요? 김치냉장고로 브리치즈를 보관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치즈는 생명체예요. 매 순간 변하고 호흡하고 저와 교감하는 존재죠. 차가운 기계가 그 영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2024년 가을까지 저는 왕이었습니다.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 7곳이 제 치즈만을 고집했거든요. 조합에서도 트루아송만의 손길이라며 격찬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서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손을 저장고에 대보니 어제와 온도가 달랐습니다. 서늘해야 할 구역이 미지근했어요. 치즈들이 숨을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2도씩 들쭉날쭉 변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새 냉각기를 2번이나 바꿨지만 소용없었어요. 기술자들은 정상 범위라고 했지만 제 손끝은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대 기계가 우리 전통을 이해 못하는 거야. 기계는 적이었습니다. 제 예술을 훼손하려 드는 침입자 같았어요. 아내 마들렌에게 털어놨을 때도 그랬어요. 여보, 내 손끝이 틀렸다고. 그런 말은 악몽에서조차 해본 적 없어. 마들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이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거야.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 손끝이 틀렸다고. 그런 말은 악몽에서도 해본 적 없어. 기계는 기계일 뿐이야.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너질 게 두려워서 더 크게 외쳤던 것 같아요. 2025년 1월 15일 새벽 6시. 저장고 문을 열자마자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역한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썩은 우유 냄새가 아니라 죽어가는 치즈의 비명 같았습니다. 4개월간 매일 보살핀 브리치즈 200개가 모두 검은 반점에 덮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이런 참사는 처음이었거든요. 치즈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만져보니 속까지 상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비정상적으로 번식해 내부를 파고들었죠. 이건 치즈가 아니라 쓰레기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재료비 8,000유로, 4개월 숙성 비용, 인건비까지 2만 유로 이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파리 르 브리스톨 레스토랑이었어요. 트루아송 씨, 이번 주 치즈 공급 가능하신가요?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럼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겠네요. 30년 거래한 사이지만 어쩔 수 없이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쌓아올린 30년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품질 하나 틀리면 끝. 보험회사는 더 잔인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적절한 냉각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의 과실이죠. 적절한 냉각시설? 50년 된 전통 저장고를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부 보조금 신청서를 보니 서류 뭉치가 30페이지나 됐어요. 심사 기간만 3개월. 그동안 우린 뭘 먹고 살아야 하죠? 국가도 보험도 제도도 다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들렌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일지도 몰라. 마들렌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샤를, 자존심만 지키다가 우리 가족까지 망치려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엘렌 마르샹이 찾아왔어요. 식품공학 박사인 그녀는 제 가문의 기술 자문이었습니다. 샤를, 한국의 정밀 발효기술 들어보셨나요? 한국? 김치 만드는 나라 말이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로 브리치즈를 만들자는 거예요? 엘렌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삼성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온도 풀마 0.1도, 습도 풀마 1% 오차로 구간별 제어가 가능해요. 그 숫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 전통 저장고는 풀마 2도, 풀마 10%였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엘렌, 우리는 프랑스 장인입니다. 아시아 전자회사 실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아니야. 말도 안 돼. 남 탓하던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엘렌이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꼈어요. 이 남자는 다르다. 40대 중반의 아시아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눈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성준입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프랑스어였어요. 삼성전자에서 7년간 발효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에서 치즈를 안다고. 엘렌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샤를의 저장고에 온도 편차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도씩 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김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예상 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습도 조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습도? 저는 당황했어요. 온도는 항상 신경 썼지만 습도를 정밀하게 관리한 적은 없었거든요. 대략 70에서 80%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작은 측정기를 꺼내더니 저장고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침묵 속에서 10분간 측정을 계속했습니다. 결과를 보여줬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구역별로 습도가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15%?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치즈마다 최적 습도가 다릅니다. 브리는 85%, 로크포르는 95%, 하지만 지금은 일괄 관리되고 있네요. 그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30년간 치즈를 만들면서도 몰랐던 얘기였거든요. 내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엘렌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김치 냉장고는 원래 김치 발효 단계별로 다른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됐어요. 치즈도 비슷한 원리죠. 김성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테스트 장비 설치해 보시겠습니까? 한 달만 사용해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저는 머뭇거렸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엘렌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샤를,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김성준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차분했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불쾌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김성준이 테스트 장비를 가져온 지 사흘 만에 앙투안 베르나르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꼈어요. 태풍이 온다. 프랑스 전통치즈협회 회장인 그는 70대의 위험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샤를, 자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첫 마디부터 얼음장이었어요. 저장고에 설치된 한국산 장비를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통 치즈 제조에 아시아 전자제품을 도입한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저는 변명하려 했어요. 회장님, 상황이 어려워서 잠깐 테스트만. 테스트? 앙투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트루아송,
자네 가문이 3대째 이어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망치려는 건가? 프랑스 치즈는 프랑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법이야.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협회 규정 17조를 잊었나? 전통 제조법을 벗어나는 업체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회원 자격 박탈. 그 말이 제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협회 인증 없이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백화점에 납품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결과만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앙투안이 주먹을 책상에 내리쳤어요. 정신을 차려, 샤를. 자네는 프랑스 장인이야. 아시아 기업의 실험 대상이 아니라고. 70대 노인의 위험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주 안에 그 장비를 치우지 않으면 협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이네.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앙투안이 잠깐 멈춰섰어요.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머릿속에서 부정과 의심이 뒤섞였습니다. 마치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라고 자문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앙투안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고민이 앞섰습니다. 협회 인증을 잃으면 안 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나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협박받는 상인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흔들리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앙투안의 최후 통첩을 받은 다음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한 번만 정확한 비교를 해보기로 했어요. 똑같은 우유로 브리치즈를 2배치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기존 저장고에, 다른 하나는 김성준의 한국 시스템에 보관했어요. 모든 조건이 동일했습니다. 오직 보관 환경만 달랐죠. 3주 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지역의 셰프 5명과 치즈 전문가 3명을 초청했어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만든 치즈인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번과 비번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 평가해주세요. 첫 번째 시식자는 미슐랭 레스토랑 라 마메종의 수석 셰프 마르크였습니다. 그는 어번을 먼저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비번을 입에 넣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죠? 그는 혀로 천천히 음미하더니 감탄했어요. 비번이 확실히 더 균일합니다. 크림 같은 질감이 일정하고 숙성도도 완벽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번이 한국 시스템으로 만든 치즈였거든요. 두 번째 전문가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어번은 가장자리가 약간 과숙성됐는데 비번은 전체가 이상적인 상태네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8명 중 7명이 한국 시스템으로 만든 치즈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하지만 이게 정말 이럴 수가. 내가 30년간 해온 게 뭐였지? 기계가 나보다 나은 치즈를 만들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간 제가 만들어온 치즈보다 기계가 관리한 치즈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마르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트루아송, 비번은 새로운 레시피를 사용한 건가요? 맛이 더 깊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둘 다 같은 레시피입니다. 다른 건 보관 환경뿐이죠. 그때서야 마르크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저장 기술 때문이라는? 그날 저녁 엘렌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 시스템은 온도를 풀마 0.2도, 습도를 풀마 1% 범위에서 유지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풀마 2도, 풀마 10%였고요. 김성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밀도가 치즈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발효는 미생물의 활동인데 환경이 일정해야 균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됐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내가 만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들은 내가 만든 줄 믿고 싶었겠죠. 그날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 손보다 기계가 낫다는 걸.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이후 저는 밤마다 저장고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며 실시간 데이터를 관찰했어요.
온도 18.2도, 습도 82.3%, 공기 순환율 분당 1.2회전. 모든 수치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AI 예측 기능이었어요. 현재 상태로 16일 후 최적 숙성 완료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30년간 해온 일을 기계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예측은 거의 정확했습니다. 김성준을 따로 불러 이야기해봤어요. 이 기술을 개발할 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김치도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이니까요. 한국 할머니들이 수백 년간 해온 지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시스템화한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기계가 전통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더 정확하게 지켜주는 거였습니다. 한국도 장인의 나라니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김성준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혹시 치즈별 맞춤 프로파일을 만들어 보실까요? 브리, 카망베르, 로크포르 각각의 최적화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각 치즈 종류별로 세밀하게 구분된 온도에서 습도, 곡선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프랑스 INRA 연구소의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국 기술과 프랑스 연구 성과를 결합한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우리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주 후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든 로크포르를 시식해봤습니다. 파란 곰팡이의 분포가 완벽했고 맛의 깊이도 전에 없이 뛰어났어요. 입에서 녹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을 의심한다고 말한 거였거든요. 샤를 틀렸다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 마들렌의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김성준이 떠나기 전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좋은 기술은 나라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장인을 존중하는 마음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손만 믿었지만 그들은 나의 철학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 전통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라 지키려고 온 거였습니다. 2025년 6월 프랑스 전통치즈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례 행사는 우리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무대였어요. 저는 한국 시스템으로 만든 치즈 3종을 출품했습니다. 앙투안 회장은 제 출품작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직도 그 아시아 기계를 쓰고 있나 보군. 하지만 심사 결과는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브리치즈 부문 금상, 트루아송 가문. 30년 경력 중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기술진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장의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앙투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아시아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깨달은 것은 좋은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전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집이 아니라 발전입니다. 한국의 김치냉장고 기술이 제 치즈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앙투안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노였다가 점차 당황으로 마지막엔 체념 같은 것이 스쳐갔어요. 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림을 인정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때 관객석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80대로 보이는 그분이 느리지만 정중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젊은 장인들이 일어서며 따라했어요. 마침내 장내 전체가 기립박수로 들끓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르 피가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전통과 한국 기술의 결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화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정밀함입니다. 한국 기술은 제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까지 잡아내요.
그 덕분에 치즈가 더 균일하게 숙성됩니다. 그날 저녁 김성준에게서 축하 문자가 왔어요. 끔상 축하드립니다. 샤를 씨의 장인 정신이 기술과 만나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틀렸었다는 걸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스러울 만큼 값진 패배였어요. 틀림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장인의 품격이었습니다. 금상 수상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문이 폭증했고 유럽 각지에서 견학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탈리아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협회, 스페인의 망체고 치즈 조합까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 기술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리옹의 전통 치즈 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주제는 전통과 기술의 융합이었어요. 강의실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온 젊은 장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 기술을 거부했습니다. 프랑스 전통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것은 진짜 전통은 방식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치즈를 만들려는 열정, 그것이 진정한 장인 정신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이제 모든 치즈를 한국 기술로 만드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그해 겨울, 김성준이 다시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에서 유럽 전용 발효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현지 적응 테스트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전했습니다. 김성준 씨께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단순히 정밀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장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답장에서 이렇게 썼어요. 샤를 씨,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프랑스 장인의 자존심과 열정을요. 기술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1년 후, 앙투안 베르나르 회장이 사임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장인들이 협회를 이끌게 됐어요. 그들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지금 제 저장고에는 한국산 AI 발효 시스템 3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저는 손으로 치즈를 만져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마들렌이 종종 말합니다.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더 나아진 거야. 기술과 함께 성장한 거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제 치즈를 융합의 걸작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전통과 한국 기술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맛이라고 해요. 기술은 나라를 가리지 않지만 마음은 장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기술은 한국 것이었지만 그 마음은 모든 장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날 전통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기술 덕분에.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